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강력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 때 정동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때 일부 친도 세력들은 정동영을 안 찍었습니다. 차라리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 되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아니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반문재인 친이재명 성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님하고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경선했을 때 저는 경선 단계에서부터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친문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비주류로서 제가 서름을 당하면서 배제의 아픔을 겪고 3번이나 2번 떨어지고 1번은 불출마하고 해서 4번째야 제가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아라. 이재명이 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이낙연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원팀 정신이지, 누구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배제의 논리를 가면 안 된다. 윤석열의 지지동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반사적 지지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민주당이 보기 싫으면 저런 검사 출신을 세워서 한번 두들겨 줬으면 하는 그러한 복수의 감정, 반발의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출마하신다면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대통령이나에 대한 인간적인 유감이나 A 표시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할아버지들도 남아있는데 아버지보다 물러가라 그러면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러면, 저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전폭 환영하고 이러한 꼰대 같은 문화에 대해서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격이 없이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축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되려면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질적인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바로 폐기해야 되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 꼽아주십시오. 그렇게 꼭 저하고 어디 청와대를 이렇게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을 저는 세금으로만 잡으려서는 안 된다. 세금은 사실 어떤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은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집 가진 것을 죄악시하고 이런 태도는 저는 좋지가 않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때리면 집주인은 그 세금을 임차인한테 보증금 월세를 올려가지고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부와 집주인이 다 갇힌 공범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말고 저는 이 집값의 상승분을 국가한테 뺏기지 말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나누어 갖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 주택의 혁명을 이뤄보자는 게 저의 솔루션입니다.